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저희 이제 쪽집게 백선 들어갈 차례입니다. 지금 이제 막 추석 연휴를 함께 즐기시고 계실 텐데요.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쪽집게 백선 반드시 잘 풀어보시고요. 쪽집게 백선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이론들 그리고 중요했던 내용들 함께 다시 상기시키면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합격과 그리고 공인중개사로서의 응원을 합니다. 출발합니다. 1번입니다.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부증성에 대한 이야기 나왔죠. 뭐예요? 부증성. 그러면 우리는 자연적 특성 5가지가 있죠. 뭐예요?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인접성. 이 5가지 중에서 무엇을 골라라? 부증성과 관련된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자, 1번입니다. 생산비 법칙 적용이 배제됩니다. 맞습니까? 부증성. 맞죠? 늘어나지 않으니까요. 일물일가의 법칙 적용이 배제된답니다. 이거 뭐예요? 개별성에 관련된 거죠. 3번입니다. 가장 최고 최선의 이용을 하세요. 왜요? 늘어나지 않으니까 부증성이고요.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에 분리가 된 겁니다. 내 거지만 임대차 줄 수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속성 때문에요. 영원히 존재하는 속성이죠. 토지는 공공적으로 이용되어야 됩니까? 왜요? 늘어나지 않으니까 토지 공개념이고요. 수급 조절입니다. 뭐예요? 수요와 공급 조절이란 말이 나오죠. 그럼 뭐예요? 부증성이 되겠죠. 맞는 질문이고요. 지자체의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된답니다. 왜요? 뭐 때문에? 동성 때문에 라고 해서 틀렸다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증성과 관련된 거 몇 개? 4개가 되겠죠. 4개가 답이 몇 번에 있어요?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개수와 답의 번호를 헷갈리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꼭 말씀드립니다. 1번의 답은 3번 4개였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은 틀린 것은입니다. 토지 관련 용어는 문제가 늘 나오는 편이죠. 그래서 토지 관련 용어는 잘 정리를 해달라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자, 낮이 나왔어요. 헐벗을 낮자죠. 맞아요? 네. 정착물이 있고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라고 나왔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고요. 네. 낮이 상정평가하고 공법상의 제한은 있죠. 그래서 공법상의 제약은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2번입니다. 택지입니다. 택지 뭐예요? 건축 가능한 땅이죠. 건축 가능한 땅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 건축 가능한 땅에서 뭐 짓는데? 주, 상, 공 요것이 있죠. 그래서 택지란 주거, 상업, 공업 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토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뭐가? 건축 가능한 땅이다. 뭐가? 택지가 주택할 때의 택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번도 맞는 지문이고요. 3번입니다. 후보지란 나왔죠. 임농택 나왔죠. 임농택, 임지, 농지, 택지. 그쵸. 상호간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요게 후보지에 나와 있는 지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요 환경 등의 사정을 보아 현재 용도에서 장래 택지 등의 다른 용도로의 전환이 객관적으로 예상된 토지를 말한다. 요게 후보지의 또 다른 정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요걸로 배웠죠. 요것도 맞는 지문이고 요것도 맞는 지문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빈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없다. 뭐예요? 빈지가 아니고 무슨 지? 포락지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틀린 거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다음 몇 번? 4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특수토지란 토지 용도가 특수하고 거래 사례가 희소하여 시장 가치의 측정이 어려운 토지를 말한다 라고 나왔는데 요거 한번 읽어두시라고 나왔다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3번하고 5번이 좀 특색이 있죠. 한번 읽어두셔야 됩니다. 우리는 최근에 문제가 빈지와 포락지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도 빈지와 포락지에서 문제가 많이 나올 것인가는 의문이지만 3번과 5번 지문은 지문에 법제처에 나와 있는 지문이니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2번에 답은 몇 번? 4번이었습니다.
3번입니다. 건축법상 다중주택의 요건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자,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은 단독과 공동을 틀리지가 않죠. 단독의 다중과 다가구는 몇 층? 3층 이하. 그렇죠. 다가구는 몇 세대 이하? 19세대 이하. 다중은 누구? 학생과 직장인이 나와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그 내용 안고 한번 출발해 보시죠. 층수가 4층이 됩니다. 이미 틀렸죠. 뭐요?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 중에서도 뭐? 다, 세대. 왜요? 이하니까. 됐죠? 2번입니다.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한 개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세대수가 전체의 50%인 것이라고 나왔어요. 요거 기숙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최근에 기숙사가 좀 개정이 됐죠. 뭘로요? 일반 기숙사와 임대형 기숙사로요. 요건 그래서 일반 기숙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5번 잠깐 내려보세요. 이제 나왔지. 20세 이상이고 뭐가? 임대 목적이. 그쵸? 기숙사 나와 있잖아. 그럼 이것도 기숙사란 말이에요. 기숙사인데 이제는 무슨 기숙사? 일반 말고 무슨 기숙사? 임대형 기숙사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정사항이라서 2번과 5번 지문에 각각 기숙사를 일반형과 임대형으로 구분해서 넣어 두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3번입니다. 한 개동의 주택을 수 있는 바닥 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며 이건 뭐 다 똑같은 거니까 됐고요. 특징 뭐 19세대 이하 뭐예요? 다 어딜 가구? 가구. 그쵸? 19세대 다가 구겠죠. 요거는 다가구 주택이 되겠습니다. 다가구 주택. 자, 그럼 다음 몇 번? 다음 4번이겠죠. 왜? 이거 하나 남았으니까. 그쵸? 포인트 보러 가시죠. 3계층 이하입니다. 요것만 체크. 됐어요? 다 중주택, 요거 3계층 이하 이렇게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4번입니다. 부동산 개념을 뭘로요? 법, 경, 기, 물리적과 같죠? 술이 물 같다 저랑 하셨죠? 술이 뭐 같다? 물 같다 하셨죠? 요거로 나눴을 때 경제적 개념과 법률적 개념으로 경제적 개념과 기술적 개념으로 옳게 묶인 것을 골라라 나왔어요. 자, 여러분 언제나 부동산의 개념은 뭐? 법, 경, 기가 나눠져 있고 법률적은 뭐? 협의와 뭐? 광의 부동산으로 나눠져 있고 경제적 개념은 뭐예요? 자, 산, 자, 본, 생산요소, 소비재, 그리고 뭐? 상품 이렇게 되죠. 기술적 개념은 뭐가 있어요? 자, 연, 환경, 위치, 공간이 있겠죠. 됐어요? 그래서 법, 경, 기 안에 들어있는 세부 내역들을 함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 물어봤어요? 경제적 개념과 기술적 개념. 기업, 토지 및 정착물 뭐예요? 이거 법률적 개념이죠. 협의, 광의, 협의. 그쵸? 자동차 이건 뭐예요? 준부동산이죠. 준부동산은 협의예요, 광의예요? 광의의 부동산이다. 자산이니까 무슨 개념? 경제적 개념. 생산 요소 무슨 개념? 경제적 개념. 자연은요? 기술적 개념. 그쵸? 환경 역시 뭐? 기술적 개념. 선박은 뭐? 이거는 준부동산이죠. 협의 광의, 광의의 부동산 해주시면 되고요. 상품 역시 뭐? 경제적 개념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경제적 개념 몇 개? 디귿, 리을, 이응 해주시면 되겠죠. 디귿, 리을, 이응. 여기 있죠. 답은 하나밖에 없네요. 답은 몇 번? 답은 5번. 기술적 개념은 미음과 자연과 환경 요거 두 가지가 되겠고요. 됐어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의 답은 몇 번? 5번이었습니다. 5번입니다.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고 나왔어요. 방금 제가 짚어드렸죠. 부동산의 개념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요거 세 가지가 아니고요. 법률 쪽에서 협의와 광의 두 가지가 있고요. 경제적에서 몇 가지? 5가지. 뭐예요? 삼본, 생소상,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이 있고요. 기술적에는요, 뭐가 있어요? 자연, 환경, 위치, 공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요, 민법에서의 부동산이란 얘는 뭐냐면요, 협의의 부동산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민법 제99조 1항에 보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들이 광의의 부동산이에요. 무슨 부동산? 광의가 아니라 뭐? 협의의 부동산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몇 번? 1번. 민법에서의 부동산의 정의는 뭐다? 협의의 부동산이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2번입니다. 부동산의 법률적, 경제적 개념은 부동산 활동의 대상을 무형적 측면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라고 나왔는데 요게 맞죠? 그래서 법률적 경제적 뭐? 무형. 기술적은 무슨 유형? 유형의 측면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협의의 부동산을 포함한 공시수단을 갖춘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인정되는 것을 뭐예요?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한다라고 나왔죠. 그러면 협의 더하기 뭐예요? 공시수단을 갖춘 독립된 거래의 객체. 이게 뭐예요? 준 부동산이라는 거지. 됐어요? 그럼 협의 더하기 준 부동산은 뭐가 되는데요? 광의의 부동산이 되잖아. 그렇죠? 이렇게 해서 3번 지문도 맞는 거고요. 토지는 생산재이지만 소비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생산재는 뭐 건물을 짓거나 뭐 재배를 하거나 생산재 맞죠? 소비재로 쓰는 경우는 언제예요? 언제 소비재로 써요? 관광지. 가서 보는 거. 유명 관광지. 죄다 소비재로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5번입니다.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등은 토지 정착물 중에서 뭐예요? 따로 독립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 두 가지가 더 있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등기된 임목도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건물이 있고요. 그쵸? 또 뭐가 있어요? 명인 방법을 갖춘 뭐가 있어요? 미분리 과실도 있고요. 그쵸? 정당한 권한에 의한 타인 토지, 농작물도 있네요. 토지, 농작물도 있네요. 됐어요? 그래서 5번도 맞는 지문입니다. 5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6번입니다. 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자, 관련 서비스업에 들어가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일단. 근데 여러분 봅시다. 임대업과 개발 및 공급업. 요거 두 가지는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죠? 임대업 세 가지 뭐?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개발 공급업 뭐?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그쵸? 요거 두 개가 있는데 관련 서비스업에 있는 거를 찾아라 라고 나온 거예요. 관련 서비스업. 자, 관련 서비스업에는요, 관리업과 뭐가 있다? 중개, 자문, 감정, 평가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관리업엔 두 가지밖에 없죠. 뭐밖에 없다? 주거용과 비주거용. 기타 있다 없다? 기타 부동산 관리업 없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중개 자문에는요 뭐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중개 및 대리업, 투자, 자문업, 그리고 감정 평가업 이렇게 있고, 뭐가 없다? 금융업 없다. 또 뭐가 없다? 투자업도 없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관련 서비스에 해당하는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을 고르면 되겠죠. 뭐가 있는지 잡으러 갑시다. 사업시설 관리업. 와, 처음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기 기출문제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사업시설은 무엇과 같은 말이다? 기타 부동산과 같은 말이다. 그래서 기타 부동산 있다 없다? 기타 부동산 관리업 없다 해서 기억이 틀렸습니다. 이게 되게 치명적인 함정이었던 거예요. 조심하시고요. 중개대리 합니까? 네, 있습니다. 사무용 부동산이에요. 이게 뭐예요?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이니까 사무용 합니까? 네, 합니다. 투자업 합니까? 투자업 안 하고요. 간평합니다. 니은, 디귿, 미음. 답은 몇 번? 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6번 문제 답은 5번이었습니다. 지금 속도에 맞게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7번입니다.
다음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답은 몇 번이에요? 한 번에 나왔죠. 몇 번? 2번. 미분리 과실은 조심하셔야 돼요.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아니라 뭐예요?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토지와 독립된 것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건물만 봐도 알잖아. 한국과 일본은 토지와 건물 따로 거래가 가능하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건물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등기된 임목 타인 토지에서 정당한 권한에 의해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명인 방법을 갖춘 뭐예요? 미분리 과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소유권 보존 등기된 미분리 과실은 아니고요. 명인 방법 미분리 과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8번입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이 10% 하락할 때 매매 수요량이 5% 증가하고 오피스텔 매매 수요량이 7% 감소하였다. 이때 매매 수요의 가격 탈석 정도를 A, 오피스텔 매매 수요의 교차 탈석을 B, 아파트에 대한 오피스텔의 관계는 C라고 했다. 근데 여러분 요거부터 먼저 아시죠? C부터. 아파트에 대한 오피스텔의 관계. 아파트 매매 가격이 떨어졌어요. 아파트의 오피스텔 매매 수요량이 감소했어요. 하락할 때 감소했죠. 맞아요? 하락할 때 감소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답으로 나오겠죠. 얼마? 10% 하락. 7% 하락이니까 얼마? 0.7 나왔으니까는 교차는 대보. 그쵸? 이렇게 대보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플러스 나오면 뭐? 대체제. 떨어질 때 떨어졌으니까 대체제 해주시면 되고. 그럼 이미 나왔네요. B는 나왔네? 뭐? B가 뭔데요? 오피스텔 매매 수요의 교차 탄력성. XG의 가격,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때 오피스텔이 7% 하락했다. 뭐 0.7. 답은 몇 번? 답은 1번 이렇게 푸시면 되겠네요. 풀 것도 없네. 됐어요? 자, 근데 A를 한번 봅시다. A가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요. 아파트 매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나왔어요. 수요의 뭐? 가격 탄력성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얼마 올라간대요? 10% 떨어졌죠. 떨어졌어요. 근데 매매 수요량 얼마? 5% 상승. 요거 얼마? 0.5가 되겠죠. 가격 탄력성. 맞아요? 무조건 마이너스 나오니까 절대값 씌우는 거고. 0.5니까 1보다 크다, 작다? 작다. 1보다 작다. 탄력, 비탄력. 비탄력.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8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9번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을 모두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자, 잠깐만. 출제위원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문제를 내고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셔야겠죠? 그래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그럼 뭐예요?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뭐? 증가 우 하시고 뭐예요? 곡선이 우측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 요거 전화 함께 정리해 보시죠. 자, 여러분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이 변하고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들이 바뀌어도 수요량은 변합니다. 근데 수요량을 변화시켰던 그 변화의 요인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수요량은 해당 재화의 가격이고 수요의 증가,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들은 8가지가 있죠. 크게. 자, 말씀했죠? 뭐요? 소득, 선호도, 인구, 가격, 예상, 대체제. 뭐예요? 소득 증가, 선호 증가, 인구 증가, 가격 예상인데 어떻게 예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가격이 올라갈 거란 얘기죠. 그리고 뭐? 대체제 가격 상승. 이렇게 하나 자르시고 뭐가 보인다? 보이고 하시면 되죠. 보완제
가격 상승. 보완제 가격 죄송해요. 보완제 가격 하락. 이자율 하락. 거래세 감소. 거래세 하락. 하락합시다. 거래세 하락. 그래서 여기 지금 8가지가 무슨 요인이다? 수요의 증가 요인이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은 뭐예요? 무슨 대? 소선인. 조선인 아니고 무슨 대? 예대. 조선인 예대 아니고 소선인 예대 하시면 되겠죠. 소선인 예대. 상대 법대 아니고 무슨 대? 예대. 아시겠죠? 그리고 뭐가 보인다? 보이거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소선인 예대는 올라갈 때 수요가 증가하고요. 보이거는 떨어질 때 수요가 증가합니다. 요것은 당연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보이거가 한 세트라는 거. 왜냐하면 이자율과 거래세가 떨어지면 당연히 수요가 증가할 거니까. 보이거가 한 세트라는 거. 그래서 보완제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소선인 예대도 한 세트라는 거. 이 세트별로 묶어서 외우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자, 수요 증가시키는 요인 봅시다. 1번, 소득 증가 맞습니까? 네.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죠. 2번입니다. 대체재 관계에 있는 부동산 가격 하락. 맞아, 틀려요? 틀렸죠. 이게 수요 감소 요인이죠. 대체재 가격 하락이잖아. 끝. 이것만 봐도 알겠다. 오케이? 되셨나요? 디귿. 부동산 가격 상승 예상. 어우, 땡큐. 가격 상승 예상. 거래세 인하됩니다. 맞습니다. 얘는 뭐랑 관계 있다? 얘는 공급이랑 관련이 돼. 공급 증가랑 관련이 돼. 아무 의미가 없다. 그쵸? 그래서 맞는 건 기억, 디귿, 리을. 해서 4번 몇 번? 2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다음은 거미지 변호에 대한 내용이다. A와 B의 C의 각각의 모양의 형태를 구하여라 라고 나왔어요. 자, 여러분 교재랑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갈게요. 이거 수요의 탄력성을 바꿔주세요. 네, 바꿔주시고 요거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세요. 죄송합니다. 요거 오타 하나 발생했고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수요의 탄력성은 다 절대값이어서 플러스가 나오는 거니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음수로 나오는 것이 안 됩니다. 그렇게 정리 하나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문제 보시죠. 자, 각각의 모형의 형태를 골라라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수렴과 발상과 그리고 순환형이 나올 텐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죠. 뭐예요? 수렴. 수렴, 발산. 수렴, 발산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린 뭘로 배웠어요? 수탄,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크면 뭐다? 수렴형이다. 그리고 공탄, 했죠? 공급의 탄력성이 수요의 탄력성보다 크면 발산형이고요. 공급의 기울기가 더 크면 수렴형이고요. 수요의 기울기가 크면 발산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수발 했죠? 그래서 수탄수, 공탄발, 공기수, 수기발 요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거미지 비로는 수발 이런 수발 아시겠죠? 수발 수탄수, 공탄발, 공기수, 수기수 요거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일단 A와 B 시장을 보셔야 되는데 잠깐만 그 전에 먼저 요거 C 시장 먼저 보시겠어요? C 시장 뭐예요? 0.4 크기만 같으면 되죠? 같다. 무슨 형? 순환형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수요 곡선의 기울기랑 공급 곡선의 기울기 크기만 보면 되죠? 어디가 커요? 공기, 수. 됐죠? 공기, 수. 두 번째 탄력성 어디가 커요? 수요가 크죠? 수탄, 수. 답은 몇 번? 둘 다 수렴이니까 답은 몇 번? 답은 3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미지 비로는 요거 하나만 정확하게 잘 기억해 주세요. 이런 수발 아시겠죠? 11번입니다. 드디어 제일 잘하는 거 나왔어. 균형이동 정말 잘하는 거 나왔어. 자, 균형이동 원칙은 뭐예요? 1번 큰 것만 찾는다. 2번 양은 큰 것 그대로 따라간다. 3번 균형 가격은 4가지다. 뭐예요? 수요가 증가하면 상승하고 수요가 감소하면 하락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하락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상승한다. 이것만 지키시면 되죠. 1번부터 보시죠. 균형 상태의 시장에서 건축 기술이 발달하면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고 가격은 하락한다. 건축 기술이 발달한다는 것이 뭐예요? 공급이 증가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증가니까 량은 증가 오케이. 공급 증가하니까 가격은 떨어지게 되겠죠. 됐어요? 자, 이제 봅시다. 수요 불변 공급 증가. 공급 증가 동그라미. 3번 봅시다. 수요 불변 공급 감소 동그라미. 공급 감소 동그라미. 4번 공급 불변 수요 증가 동그라미. 수요 증가 동그라미. 5번 공급 불변 수요 감소 동그라미. 그쵸? 그러면 4개가 다 불변이고 다 큰 것만 체크했어요. 맞아요? 큰 것만 보래매요. 자, 보러 갑시다. 공급 증가합니다. 양은 증가. 공급 증가했으니까는 가격은 떨어지게 되겠네. 공중이니까요. 맞아요? 오케이. 공급 감소, 양은 감소. 공급 감소했으니까 귀해졌죠. 뭐예요? 공급 감소니까 가격은 상승. 공급 불변이래요. 수요가 증가했대요. 양은 증가. 볼 것도 없겠다. 수요 증가니까 인기 있겠네요. 뭐예요? 가격 상승. 맞죠? 공급 불변, 수요 감소. 양은 감소. 한 번에 틀렸네요.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풀으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감소했으니까 가격은요. 당연히 하락하게 되겠네. 양이 틀렸네요. 11번의 답은 5번이었습니다. 문제 너무 쉽죠, 지금? 12번입니다. 다음 중 저량 변수는 모두 몇 개인가? 라고 나왔어요. 자, 여러분 봅시다. 경제 들어갈 때 유량과 저량이 있는데 유량의 양은 너무 많죠. 뭐예요? 임금 이런 것들. 죄다 기간이 필요한 것들이니까 저량은 시점으로만 봅시다. 시점으로만. 혹은 현재로서만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외워달라고 그랬죠. 뭐예요? 재고, 자산, 그쵸? 가치, 주택, 보급량, 통화량, 그리고 뭐? 인구, 단기. 그쵸? 그쵸? 조심하셔야 되는데, 혹시 저량에다가 플러스 변동분이라는 말이 붙으면 뭘로 봐야 됩니까? 유량을 보셔야 된다. 이거 반드시 조심. 그래서 재고 변동량이라고 얘기하면 뭐다? 유량이다. 인구 변동량이라고 나왔다. 뭐다? 유량이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조심하시고요. 제자가 보통 단위인 요거 하셨죠? 보통 단위인 요거 하시면 됐죠. 뭐예요? 저량은 제자가 보통 단위. 그쵸? 이렇게 해서 저량 구해주시면 됩니다. 통화량 저량입니까? 네. 신규 주택 공급량, 기간이 필요하죠. 유량입니다. 자본 총량, 저량, 재고, 저량, 주택 보급량, 저량, 영업, 현금, 수지. 뭐예요? 유량이죠. 가공기, 유형순, 푸세, 형세. 그러면은 저량의 경제분수 몇 개? 하나, 둘, 셋, 4개 해주시면 됩니다. 맞아요? 4개니까 답은 몇 번? 답은 3번.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됐어요? 제자가 보통 단위. 요것만 정확히 하시면 되겠죠. 다음 13번 문제입니다. 일조 오피스 시장에서 수요 함수는 일정한데 공급 함수는 다음과 같이 변하였다. 오케이. 전혀 겁먹을 필요 없죠. 균형 가격과 균형량.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변하였는가? 라고 나왔는데 잠깐만. 우리 여러분 이런 문제 나오면 뭐부터 봐야 되냐면 이거부터 보세요. 공급 곡선의 기울기. 그럼 기울기 어떻게 구했습니까, 교수님? 기울기는요, P 앞에 있는 숫자분의 Q 앞에 있는 숫자로 구했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공급함수만 보면 되는 거니까 P 앞에 있는 숫자 얼마? 1. Q 앞에 있는 숫자 얼마? 1. 이게 뭐야? QS1이라고. 맞아요? 1. 맞아요? 그럼 QS2는 어떻게 변했는데요? 어떻게 변했다? P 앞에 있는 숫자 얼마? 3. Q 앞에 있는 숫자 얼마? 1, 3, 1이니까 1이 3분의 1로 됐어요. 얼마 감소했어요? 3분의 2가 감소했겠지. 답은 1번, 2번 아니면 4번이겠네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답의 확률을 줄여나가라고요. 제가 꼭 말씀드린 그거예요. 계산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교수님, 풀지 말아야 될까요? 그걸 고민하지 말고 계산 문제 접근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요? 확률이라도 좀 줄여보자는 거죠. 왜? 이건 쉬우니까. 기울기는 어떻게 구한다?
P 앞에 있는 숫자분의 Q 앞에 있는 숫자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수요함수와 공급함수에 대한 뭐예요? 균형 가격과 균형 량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모양을 그려야 되겠죠? 어떻게 구합니까? 수요함수는 일정합니다. 일정한 수요함수 얼마예요? 180 마이너스 P. 맞아요. 얘는 하나밖에 없죠? 뭐예요? QD가. 그런데 두 개로 나뉘죠. 뭘로 나뉘는 거예요? QS1과 QS2로 나뉘는 거죠. QS1은 얼마예요? 20 플러스 P. 맞아요? QS2는요? 20 플러스 3P. 됐죠? 그러면 균형이라는 말은 어디 있어요? 균형이라는 말은 QS와 QD를 같게 만드는 것이 우리는 균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그럼 이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요거 두 개 같게 만들면 되겠네요. 180과 뭐예요? 20 플러스 P를요. 그러면은 180 마이너스 P는 20 플러스 P가 되고, 맞아요? P 넘기면 이 P는 얼마? 160이 되고 P 값은 얼마? 80이 됩니다. 됐어요? 두 번째는요. 180 마이너스 P는 얼마? 20 플러스 3P이다. 맞아요? 넘어가면 4P는 얼마? 160이고 P 값은 얼마? 40이다라고 나오게 되겠네요. 그럼 P 값은 얼마 감소했어요? 40 증가 감소. 40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감소했죠. 맞아요? 그리고 Q 값은 여기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다가 Q 값 집어넣으면 얼마? 180, 20 더하기 80이니까 Q 값 집어넣으면 여기 얼마? 40 집어넣으면 얼마? 3, 4, 12에서 얼마? 140이 되겠네요. Q 값은 어떻게 했어요? 40이 오히려 증가하게 되었다. 기업 가격은 하락, 니은은 양은 증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1번.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특히나 여러분 계산 문제 구하실 때는 이런 모양들, 형태와 틀을 잘 잡으시고 꼭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균형 구할 때는 QS와 QD를 같게 만들고 수요함수는 한 개 있는 거 여기다 고정, 그리고 공급함수는 두 개로 나누어서 QS1과 QS2이다. 내용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서로 같게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13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격과 그냥 양이 두 개가 나와 있고 기울기까지 추가로 나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울기와 함께 보시되 기울기를 먼저 구하고 가격과 양을 보시면 조금 더 쉽고 빠르고 편하게 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5분만 쉬셨다가 14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쉴게요.